사암신법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가 되려면 사암신법의 핵심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 의료인들도 사암신법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암신법의 핵심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련한 왕초보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공하는 사암신법 핵심 원리, 매우 쉽게 터득할 수 있는 사암신법 핵심 원리, 왕초보 특집으로 엮어드리고 있었어요. 왕초보 특집 지난 시간에는 족태음습 비토경의 경기와 관련된 사암신법의 핵심 원리를 토론했습니다.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이란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휴머럴 이뮤니티, 즉 체액성 면역력인데, 체액성 면역력이 부족하면 생기는 병증을 예를 들어서 그 경기란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은 피부 장벽이 깨진 병인데, 특히 족태음습 비토경의 경기, 체액성 면역력이 부족하면 아토피성 피부염 발생할 수 있다. 고로 족태음습 비토경의 경기인 태음습이 부족해서 생긴 병이라면 비정격을 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말미에 비실증에 의한 아토피도 있다. 폐허증에 의한 아토피, 대장허증에 의한 아토피도 있기 때문에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심화 과정으로 상세히 살펴보자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아토피 완전 정복 심화 과정. 역시 왕초보님들의 눈높이에 맞췄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그러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주목해서 봐주세요. 아토피 완전 정복을 위한 심화 과정. 반드시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토피, 이것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아토피성 피부염은 원인을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면역질환이다. 그리고 피부 장벽이 깨져서 생기는 질환이다. 면역질환은 면역력 부족이라는 기전이 있고요. 자가면역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 결함의 많은 부분은 유전적인 소인이 작용한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면역력이 부족해서 아토피 생긴대. 만약에 힐러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아토피 치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토피는 면역력이 약해서 생긴다. 반은 맞고 반은 다릅니다. 아토피는 면역 부족이든지 자가면역증이든지 이것을 가리켜 의학적으로는 면역 조절 장애로 봅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피부 장벽과 면역 조절 장애, 이것이 아토피의 원인이에요. 이러고 저러고 많은 논문들이 있지만 결론은 아토피는 면역 조절 장애 질환이다. 그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깨지고, 피부 장벽이 깨졌을 때 면역 조절 장애가 일어나고, 그래서 면역 조절 장애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아토피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토피 왜 가려울까? 왜 긁을까? 그 기전을 먼저 살펴보십시다. 마스트셀이라는 면역세포가 피부 장벽층에도 있고 또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조직에 마스트셀이라는 면역세포가 있는데요. 이름하여 문지기세포라고 합니다. 항원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골기하는 면역세포가 마스트셀, 즉 다른 말로 비만세포, 살찌게 하는 비만세포 말고 문지기세포라는 뜻에서 마스트셀이에요. 피부장벽 깨진 틈을 타고 항원이 침투합니다. 그러면 이 마스트셀, 즉 비만세포는 옆구리를 터뜨려요. 만두피가 터지면서 히스타민이라는 과립이 방출됩니다. 그러면 항원 침투 부위에 혈류량이 증가해요. 즉 혈관, 림프절 확장 등등을 통해서 혈류량을 증가시키면서 혈류의 투과량도 증폭시킵니다. 그 이유는 다량의 백혈구를 감염 부위로 소집하기 위해서예요. 백혈구, 면역세포들이 항원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이게 면역작용이죠. 혈관 직경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굵기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면역세포들을 속히 감염 부위로 모집하기 위해서는, 소집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크게 확장시켜야 면역세포들이 유입되기 쉽겠죠. 그래서 혈관을 크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량의 백혈구, 면역세포들이 환부로 몰려들지요. 그 작용이 곧 면역작용이에요. 그런데 공짜는 없다. 혈관이 확장됐다는 얘기는 충혈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결감을 동반한 가려움이 생겨요. 부어요. 아파요. 그게 가려움의 원인이에요. 여러 사이트에서 빌려온 자료를 요약한 겁니다. 면역 조절 장애란 1. 불충분한 면역 반응이 있고요. 2. 부적절한 면역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들 다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결론은 벗긴 것 이거예요. 아토피의 원인. 불충분한 면역 반응이란 항원에 대한 잘못된 면역 반응이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부적절한 면역 반응은 자가면역 질환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불충분한 면역 반응, 자가면역 장애에 의해서 피부가 센시티브해진다. 면역 반응이 매우 센시티브해진다. 불충분한 면역 반응은 1. 유입된 항원에 비해 면역세포가 형편없이 적다. 2. 비만세포는 더 많은 히스타민을 분포시킨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염 부위로 많은 면역세포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마스트셀이 옆구리를 터뜨리면서 히스타민을 방출했어요. 그런데 면역세포 자체가 형편없이 적어. 유입된 항원에 비해 면역세포가 형편없이 적다? 그렇습니다. 면역 부족. 부적절한 면역 반응이란 무엇이냐면 무해한 항원에 과도한 면역 반응, 그로 인해서 자가항체가 생기고 피부세포들을 자가항체로 무차별 내 스스로가 공격한다. 이름하여 자가면역증. 사실은 알고 보면 내 몸을 내 스스로 공격하기 위해서 물려든 조건인데 마스트셀은 어쨌든 내 몸을 공격하니까 항원으로 인식할 수밖에. 적이다 하면서 히스타민을 그냥 폭발적으로 증폭시킵니다. 가렵죠. 아토피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러면 치료법. 경맥들은 자체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의학대사전. 즉 인체는 시스템적으로 작동하는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사암침법은 인체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주는 요법이거든요. 아토피 시스템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항원이 들어왔어요. 마스트셀이 옆구리를 터뜨려서 히스타민을 방출해요. 그러면 혈관이 확장돼요. 림프절도 확장돼요.
크게 확장된 혈관을 통해서 림프 관로를 통해서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속속속속 환부로 이동을 해요. 그러한 것이 면역 반응인데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잘못된 그 면역 반응을 조절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요법은 사암침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수많은 아토피 논문. 치료되는 병이다? 안 되는 병이다. 코멘트 생략. 그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알아요. 물론 어떤 땐 자연치유력으로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지만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이 부족해요. 지난 시간에 토론한 것처럼. 그러면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비정격을 쓰면 체액성 면역력이 증폭되는데 체액성 면역력은 곧 수분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정격을 놓으면 세라마이드 등등의 인지질도 증폭되고 면역세포가 속속 도달해서 항원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수태음습 폐금경 역시 동의학에서 피모를 건강케 한다 했어요. 그것은 수태음습 폐금경이 가지고 있는 휴머럴 이뮤니티를 통해서 피모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수태음습 폐금경의 정상적인 기능. 폐정격은 피부 장벽도 손상되었고 천식 비염까지 있다. 여러분 사암침 적용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금석을 이렇게 삼으시는 겁니다. 수분크림, 아토피 피부염에 검증된 수분크림 있어요. 검증된 거 쓰셔야 돼요. 검증된 것. 그 검증된 것을 아기에게 발라주니까 그래도 좀 진정이 돼. 완전히 낫지는 않아도 좋은 피부 보습제, 아토피용 전문 크림을 발라주니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비정격이에요. 순수 피부 장벽만 망가졌다. 아토피 크림 발라주니까 어느 정도 진정되더라. 비정격 써주면 내부에서도 그것이 생성이 되니까 안팎으로 양수겹장으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요. 그런데 천식, 비염까지 있다? 그러면 폐정격을 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둘 다 피부 장벽 구축 면역력이라면 비정격, 폐정격을 다 쓰면 어떨까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비정격은 소부와 대도혈에는 N극면을 부착하고요. 대동과 은백혈에는 S극면을 부착합니다. 폐정격은 소부와 어제혈에는 S극면을 부착하고요. 그리고 태백과 태연엔 N극면을 부착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천식 비염을 동반한 아토피야. 그러면 폐정격을 먼저 놓는 거예요. 놓고 나서 비정격을 다시 추가하려고 보니까 소부혈에는 이미 붙어있네. 그러니까 비정격에서 소부혈 적용하는 건 패스. 만약에 피부 장벽이 너무 많이 깨졌다. 그래서 비정격을 반드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면 비정격을 먼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소부혈에는 이미 붙어 있으니까 폐정격을 쓸 때 이미 붙어 있구나. 패스. 비정격, 폐정격을 같이 쓸 때는 그러한 요령으로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면역 반응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자가 면역이에요. 아토피성 피부염의 거의 70% 이상은 자가 면역증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아토피성 피부염에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크림을 발라주면 진정이 되지만 그거 병 주고 약 주는 거래. 누가 그래요? 적어도 내 아이의 그 고질적인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생각을, 균형 잡힌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토피성 피부염에 수분 크림 또는 스테로이드 제제, 특히 스테로이드 제제를 발라서 진정되는 아토피가 수분 크림으로 진정되는 아토피보다 많아요. 곧 자가 면역증이라는 반증이에요. 즉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로 구성된 크림은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자가 면역증은 제1의 선택이 면역 억제제를 쓰는 거예요. 면역 억제제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약이 있고 무지무지하게 싼 약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약은 일주일 투약분이 약 3억에서 5억 원 하는 약입니다. 일주일 투약하고 1년 편하대요. 1년은 편하다. 그러니까 중소도시의 아파트 한 채 값 1년에 한 번 쓰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는요, 몇 원밖에 안 해요. 원가가 의료보험 수가도 엄청 싼 약이에요. 엄청 싸요. 면역 억제제로서의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 필요한 약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파트 한 채 값을 1년에 한 번씩 써야 되는데 모든 자가면역 환자들이 그거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안 돼, 스테로이드 제제 부작용 너무 많아, 쓰지 마. 그러면 완벽하게 고쳐주던가. 그러지도 못하면서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합리적인 균형 잡힌 견해를 가져야 돼요. 아토피성 피부위험의 많은 환자들의 경우 코티코스테로이드 제제 크림을 발라주면 진정이 됩니다. 의사의 엄격한 감독하에 쓰는 겁니다. 의사의 엄격한 처방 아래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 아토피는 자가면역증이다라는 반증입니다. 자가면역증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 계열인 코티코스테로이드 제제를 발라주니까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걸 쓸 거야? 완치되는 방법도 없대. 뭘 걱정하세요? 삼침 쓰면 되지. 삼침, 대장정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삼주인께서 앓고 계셨던 병은 자가면역증이자 림프암이었어요.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좌우 수비가 수정과 같았다가 때로는 항핵이 되고 겨드랑이에 만져보니 우들두들 림프절이 확장되고 사타구니를 만져보니 우들두들한 림프절 확장이 만져지더라. 자가면역증 대부분 항핵, 즉 림프절 비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데 목덜미 부분을 잘 더듬어 보니까 콩알 같은 게 우들우들 만져져. 림프절 확장되어 있다. 대부분의 자가면역증은 림프절 확대를 동반합니다. 그것이 확인되면 대장정격을 쓰는 겁니다. 대장정격은 족삼류와 곡지 N극면 부착, 양곡과 양계혈의 S극면 부착.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수분 크림 발라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데, 아니, 스테로이드 제제를 바르지 않고는 안 돼. 삼침법은 시스템적으로 면역 조절력을 발휘한다고 했어요. 면역 조절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땐 비정격, 대장정격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정격, 대장정격, 아니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비정격을 놓으면 족태음습 비토경이 태음습 면역력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대장정격을 놓으면 쇠양명조 대장금경, 자기 할 일을 해요. 우리가 바늘로 또는 자석으로 삼침법으로 참견하지 않아도 24시간 족태음습 비토경은 태음습 면역력을 계속 발휘하고요. 쇠양명조 대장금경은 림프절 비움, 그 미덕을 계속 발휘해요. 그것이 서로 시소 항상성 유지력을 상호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절력을 잃었어요. 각각의 정상적인 경기를 발휘하도록 비정격, 대장정격 넣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토피인데 호흡력이 너무 나빠. 네, 폐정격, 대장정격 같이 써보세요. 그러니까 요법을 정리하면 비정격, 폐정격, 폐정격과 비정격을 같이 쓰는 방법, 대장정격증, 그리고 대장정격과 비정격을 같이 넣는 방법, 대장정격과 폐정격을 같이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 원리만 알게 되면 내 자녀에게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폐정격, 비정격을 같이 놔봐야지. 모니터링 하시는 거예요.
비전격만 놓았을 때 혹은 폐전격만 놓았을 때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것이 더 진정 효과가 있었는가, 개선 효과가 더 우선되는가, 그걸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대장전격 하나만 썼을 때 또는 대장전격과 비전격을 같이 썼을 때 각각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전문 의료인들도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삼침 알고 보면 쉬워요. 원칙만 알면. 그러면 다음 시간에 삼침 핵심 원리 또 다른 의미에서 대장전격증 그리고 대장성격증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